안녕하세요. 백두산 호랑이도사입니다. 오늘은 무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때 이제 처음에 차에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어서 속도를 조금씩 증가시키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갑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병화와 정화 때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높이다 보면 한 100km 정도까지 가겠죠. 그 100km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유지가 되는 시간과 거리가 있을 테고, 이제 목적지가 다다를 때에는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줄여 나갑니다. 속도를 줄여 나가는 것이 경신검이 될 테고, 그 다음 주차와 정차를 하는 것이 임계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병정화에서 속도를 점점 높여서 100km의 속도를 일정한 시간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기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토의 그 기간은 어떤 에너지의 운동성이 정체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시간은 변화되고 거리도 변화되었지만 속도가 일정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변화와 변동이 정체되어 있다. 혹은 완충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화를 금수로 바꾸어주는 그 기간과 그 에너지 운동성을 무기토로 볼 수 있고 토의 운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의 어떤 그런 성향을 좀 보면요. 완만한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닌 일정한 속도가 유지되어야 되는 구간이고, 또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산을 쭉 올라가는 초입 단계를 갑을목으로 보면 계속 이제 그 가파른 절벽으로 가파른 어떤 길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병정화를 거쳐서 이제 중심에 도달해서 일정 부분 이제 쉬어가는 완만한 구간, 여기가 무기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경신,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완전 땅 밑으로 와서 쉬는 구간을 임계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는 한여름에 들녘에 벼들이 이제 막 쑥쑥 익어가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토는 오행의 에너지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토를 기반으로 해서 목이 자라고, 그 다음에 화가 모여지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금을 품고 있으며, 그 다음에 수를 땅 밑에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토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품고 있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의, 특히나 무토의 키워드가 보면 완충시킨다. 그 다음에 중개한다. 그 다음에 무대가 되어준다. 그 다음에 저장한다. 요 네 가지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사주명리 통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의 속성을 가진 이 한문, 한자를 보면 흑토자, 그 다음에 언덕구자, 그 다음에 묘지할 때 묘지 묘자, 그 다음에 이제 병정화에서 열기가 쬐어서 무토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열매실자, 그 다음에 목화와 금수의 중간 지점이 되다 보니까 중앙앙자, 그 다음에 땅과 흙을 의미하니까 밭전자가 들어가는 한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매산자가 들어가는 한문을 시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중앙의 어떤 그런 의미를 또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의 속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무기토로 가지신 분들이. 중개이자죠. 그 다음에 대리한다. 대리운전. 그 다음에 뭐 대리에서 무언가를 한다. 변호사도 어떤 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대리한다. 그 다음에 대신해준다. 뭔가 대신, 심부름센터. 뭐 이런 거. 퀵서비스. 대신해준다. 그 다음에 흡수한다. 즉 말하자면 뭔가 A와 B가 서로 쇠구치가 이렇게 맞닿아서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완충제를 넣죠. 흡수해서 완충제를 넣죠. 그러고 흡수하고 완충한다. 그 다음에 완화하고 보호한다.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손잡이, 그 다음에 어떤 전자제품을 보호해주는, 싸주는 포장, 케이스, 그 다음에 방석, 그 다음 옷도 하나의 무기토였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완충,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의 속성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손잡이 또한 무기토였던 그런 형상입니다. 우리 모자, 이것도 보호, 완충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기토였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담고 있는 터전이 되고 산과 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행의 물질적 관점에서 토라고 하는 것을 모두 치용해서 쓰는데 그 중에 강한 무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오행이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된다. 목화 금수가 운행하고 목화 금수가 거기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환경의 인자가 되어준다는 게 특히 무토의 속성입니다. 팔자에서 토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운동성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격들이 보면 다 믿음직하고 우직하면서 좀 고집스럽고 또 말수가 좀 적습니다. 무토의 성향이 가신 분들이. 그래서 자기 표현이 좀 다소 서툴죠. 자기 표현이 서툴고 점잖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무기토 중에서 무토를 가지신 분들의 실질적인 업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땅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농장을 하면서 이제 어떤 돼지나 소를 키운다든지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벼농사, 그죠? 쌀농사죠. 벼농사, 그 다음에 화훼농사라든지, 혹은 토종작물 농사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무토의 성향이 많고, 그 다음 축산업, 그 다음에 환경업, 땅이나 대지 위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업,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땅의 성향이니까 건축업,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는 말씀드렸고, 특히나 종교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토의 속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토 중에 특히 무토가 연결, 중재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 물질 세계를 연결시켜주고 서로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종교성을 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종교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A와 B를 연결시켜준다. 다리도 하나의 무토의 속성을 보는 거죠. 섬과 섬을 이어준다, 완충한다, 중개한다, 중재한다, 대리한다. 그래서 다리도 또한 이러한 무토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또 위치로 잡아보면 자동차는 이제 갑을 병정, 무기는 앞범퍼인데 범퍼 중에서도 번호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일단 무토였던 그런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쉬어가고 흡수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잡아주는 거죠. 자, 우리 인체 속에서도 무기토는 위장, 비장을 잡아줍니다. 위장, 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에서 먹었던 음식이 쭉 내려가서 여기 토에서 무기토에서 한번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어서 여기서 머물렀다가 다시 분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장, 비장 같은 경우 위장, 비장,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이라든지 이자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이자액을 생성하는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이 무토이죠. 무토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방광도 오줌을 모으고 수집하는 어떤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광도 또한 물론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에너지의 역할론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또한 어떤 무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과 비장, 이제 음식물이 모였다가 재분배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도 어떤 석가래, 이제 집의 중앙에 터전이 되는 그 어떤 정중앙, 중심축, 어떤 무게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이제 큰 산으로 많이 묘사를 하죠. 무토 기토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중에 무토가 제 역할을 하고 큰 어떤 그런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된 뭔가를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과
나무 목자, 특히 감목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산은 나무가 있어줘야 그것이 아름답고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무토에 을목이 피었을 때와 무토에 감목이 피었을 때는 다르다 봅니다. 무토가 큰 산에, 무토라는 큰 산에 감목이 심어져서 그것이 큰 어떤 유원지 혹은 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무토가 무토만 있고 목이 없다든지 감목이 없다든지 하다못해 을목이 없으면 조금 이제 제 역할에 있어서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외롭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반드시 감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임수를 가지고 있으면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목과 무토와 임수 혹은 해수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큰 산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저수지가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유원지 사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목은 그러한 무토의 소토를 통해서 무토가 또 역할론에 있어서 빛이 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나 이제 무토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드러내기보다는 사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목을 통해서 자기가 소토되고, 그다음 화를 통해서 자기 인성으로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수를 통해서 재물을 모으고, 그 다음에 금을 통해서 식상의 역할을, 제 역할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론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토는 자기 어떤 본연의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해석하기보다 그 사행이 어떻게 배치되어서 사행과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금이다. 금 같은 경우에는 무토면 하나의 손잡이, 그 다음에 보호, 완충, 중개, 껍데기,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금들이나 보석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완충되어서 보호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수 같은 경우에 겨울에 추울 때 무토는 물론 산도 되겠습니다만 옷의 역할을 합니다. 옷. 추운 겨울에 이제 임계 혹은 해자축이 추운 겨울이라든지 계절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무토는 그 추위를 보호하는 옷이라든지 담요, 그 다음에 가죽, 껍데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토는 본연의 어떤 역할론이 사행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